아니 이게 천천히 할까요? 느리게 할까요? 아니 뭔 소리야? 천천히 할까요? 빠르게 할까요? 천천히 아, 하고 아. 싶다던가요? 아,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녹음된 거예요? 녹음되고 있어요. 아, 예. 네, 목차짧게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일단 특성공학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중회기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되나 이거? 그냥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이거요. 아, 이렇게. 아, 이거 그리지 않았어. 다중회기란 일단 특성이 여러 개인 선형회기를 다중회기라고 부릅니다. 특성이 두 개라면은 평면을 학습하고 세 개 이상에는 이제 평면 말고 초평면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특성이 많은 고차원에서는 선형회기가 복잡한 모델을 표현할 수 있다. 복잡한 모델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은 반대가 아니라 같은 말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 좀 여담이긴 하지만 물론 저 평면도 선형이긴 하지만 이 여기서 선형이라는 것은 진짜 그 꼭 기하학적인 선형이 아니라 여기 선형계수에서 말하는 선형 결합을 의미하는데요. 좀 여담이지만 좀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 x라는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해서 새로운 벡터인 y를 표현하는 것을 선형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형태이기만 하면은 뭐 꼭 곡선이더라도 머신러닝에서는 선형 회계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제 특성 공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좀 특성 공학이란 기존의 특성에 대해서 새로운 특성을 추출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자, 무슨 의미냐? 특성이 많은 고차원에서는 복잡한 모델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성 공학을 통해서 새로운 특성을 추출하는 것이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번 세미나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저번에 선형회계에 대해서 배우셨죠? 세미나 하셨죠? 네.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농어 길이에 대해서 농어 무게에 대한 값을 예측하는 모델이 있어요. 이 모델은 직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한 다음에 입력을 넣으면은 이제 농어 무게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직선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세미나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차항을 넣었어요. 저번 세미나 때. 이 차항을 넣으면은 길이에 대한 비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기존 이 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제곱을 넣는 이런 것도 특성공학이라고 합니다. 아까 특성공학이 뭐라고 했냐면 기존의 특성으로부터 새로운 특성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했잖아요. 이 예제에서도 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길이 제곱이라는 입력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의상으로 특성공학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보시면 선형 결합의 형태이기 때문에 선형 회귀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잠깐 넘어갈 용어가 있는데 방금 이거는 다항회귀고요. 여기서 이 평면은 다중회귀입니다. 다항회귀는 입력이 두 개여도 2차원이고 여기서는 입력이 두 개고 3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좋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항 말고도 교차항이라는 게 있어요. 길이 제곱 외에도 새롭게 추출할 수 있는 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특성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특성 두 개뿐만 아니라 이 특성에 대해서 타겟에 대한 관계를 추출할 수도 있는데 추가로 특성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히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좀 예제긴 한데 현재 이익이라는 특성과 미래 이익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 두 간의 관계에 따라서 경우가 나뉘어요. 이러한 경우도 식에 포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차항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교차항이라는 게 사분면 자체는 아닙니다. 사분면 같은 패턴을 표현할 수 있는데 사분면 자체는 아니라는 점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길이와 높이
뿐만 아니라 길이와 높이 간의 경우를 나타내는 식이 교차항이다. 이 교차항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특성 안에 곱을 하면은 교차항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다항까지 포함하면은 기존 특성의 교차항, 그 다음에 다항까지 5개의 특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특성공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추가로 1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더미 변수라 해서 편향과 곱해지는 값인데 여기서 이 W0과 곱해지는 값이 1입니다. 특성하고 1. 그래서 총 6개의 특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특성을 추려내는 것을 특성공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제로 한번 가볼 건데요. 일단 판다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특성, 데이터의 이제 그 메타데이터 그 속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길이, 높이, 두께가 있고요. 일단은 기존에 하던 대로 잘 아시겠지만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또 테스트 세트와 훈련 세트로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후에 이제 저희의 주요 코드이죠. 이제 변환을 거칠 건데 이 변환계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아까까지 말했던 특성공학을 해주는 객체입니다.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예제로 2와 3이라는 특성을 넣어 보았고요. 이 변환계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을 거치고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이클런 같은 사이클런 라이브러리 자체가 그냥 fit 메소드를 거치고 이제 그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환기도 똑같이 훈련을 해준 다음에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fit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2와 3을 특성으로 넣은 결과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1, 2, 3, 4, 6, 9가 나오는데요. 아까 저희가 봤던 예제와 똑같이 1은 더미 변수 1이고 2와 3은 그대로, 그 다음에 제곱인 2의 제곱과 3의 제곱, 그 다음에 교차항인 2 곱하기 3까지 해서 이렇게 6개의 특성이 추출을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1은 근데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인자를 넣으면은 1이 나오지 않게 되고요. 이제 입력 데이터를 그럼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데이터도 아까 2와 3을 넣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다가 바꿔서 입력 데이터로 바꿔서 넣어주면 됩니다.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저희가 아까 봤던 그대로예요. 높이, 길이, 두께, 그 다음에 제곱, 그 다음에 교차항. 랭스 헤이트는 길이와 높이의 교차항이 되는 거죠. 네, 테스트 세트도 똑같이 거쳐야겠죠. 그래서 이제 학습을 진행해 보면은 확실히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소적합 문제도 없어 보이고, 뭐 그렇게 말해주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점수를 더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성 개수를 더 늘려보는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2차항까지 넣었잖아요. 3차항, 4차항까지 넣어보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 디글이라는 인자를 5로 설정해가지고 특성을 더 많이 추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여기서 42개의 데이터인데 특성이 55개의 종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특성 개수가 많아지면은 뭔가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훈련 세트에 대해서는 엄청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테스트 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점수가 나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문제는 과대적합 문제이고요. 훈련 세트에 너무 과도하게 훈련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규제 모델입니다. 규제란 이제 특성 개수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너무 늘리면은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중요한 특성만 쓰면 된다. 근데 문제가 뭐가 중요한 특성인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규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 규제가 과대적합을 막아요. 그래서 근데 이 규제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특성을 골라내는 역할은 아닙니다. 과대적합을 막는 역할이지. 그래서 다음 의미처럼 이렇게 과대적합된 모델을 조금 더 보편적인 패턴으로 바꿔주는 게 규제다. 이 규제 모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리찌와 라쏘가 있습니다. 이 리찌와 라쏘는 그냥 선형 회계에다가 규제까지 더한 그냥 풀 패키지예요. 그래서 기존 선형 회계를 리찌와 라쏘 모델로 바꾸면 된다. 이 리찌와 라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규제를 가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뭐냐면은 리찌는 가중치를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지만 0으로 만들지 못해요. 대신 라쏘는 아예 이 W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면. 그래서 여기 0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좀 이거 못 고쳤는데 정교화가 아니라 표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 0과 1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에 대한 개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꼭 0과 1 사이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 해서 근데 아무튼 이 규제를 거치려면은 모든 특성을 표준화를 해야 합니다. 표준화를.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규제의 강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표준화를 거치지 않으면은 죄송합니다. 왜 표준화를 거쳐야 하냐면은 막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갖는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범위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단위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규제의 강도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걸 통해서 이 단위를 다 통일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알면은 이제 저희는 준비 끝이고요. 우선 리찌 회계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55개를 특성을 사용했을 때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 리찌 모델이 규제를 잘 해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55개 아까 기존의 선형회계로 55개의 특성을 사용했을 때는 훈련 점수는 좋은데 테스트 점수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이 리찌 규제 모델은 아까 그 55개의 특성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점수가 매우 좋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대적합, 과소적합 문제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짚고 넘어가면 이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 규제 강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이 W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 규제라는 것도 W가 너무 과대적합하게 업데이트하는 거를 막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습과 규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냥 여기 모델에서는 학습이랑 규제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가 해줄 게 무엇이냐? 학습과 규제를 누구에게 힘을 보태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규제 강도로 정합니다. 규제 강도를 약하게 하면은 학습에 더 집중하는 것이고 규제 강도를 높이면은 규제에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어떤 규제 강도를 뭘로 설정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규제 강도를 여러 개로 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강도는 0.1부터 0.001부터 100까지 지수 스케일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포문으로 하나씩 돌려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X가 지수 스케일이기 때문에 로그 스케일로 저장해야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리찌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게 아래가 규제 강도고 이 규제 강도가 제일 낮을 때 이때가 규제 강도가 제일 클 때고 규제 강도가 너무 약하면은 시험 점수는 안 나오는데 훈련 점수는 매우 잘 나오는 높게 나오는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렇다고 규제에만 너무 규제 강도를 너무 세게 해서 정작 학습을 못하게 되면은 훈련 점수와 시험 점수보다 낮은 과대적합, 과소적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과소적합도 과대적합도 아니고 차이가 제일 적고, 그리고 시험 점수도 제일 높은 이 0.1이 최적의 규제 강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가 제일 최적의 상태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0.1로 규제 강도를 설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랬을 때 훈련 점수와 테스트 점수 모두 높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라쏘인데요. 라쏘도 그냥 아까 리치 모델의 코드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의 리치 코드에서 다 라쏘로 바꿔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일단은 성능을 먼저 보시면은 아까 그 55개의 특성을 가지고 했을 때 기존 선형외기는 여기 마이너스 점수가 나가는데 리치도 라쏘도 둘 다 그런 과대적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라쏘도 최적의 규제 강도를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진행해 봅시다. 이건 라쏘의 규제 강도에 대한 그래프이고요. 라쏘는 이때 제일 최적의 상태라는 걸 보실 수 있네요. 규제 강도가 너무 낮을 때는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하고, 규제가 너무 클 때는 정작 학습을 못해서 과소적합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강도가 11대 제일 최적이다, 이 라쏘 모델은. 그래서 이 규제 강도를 10으로 설정한 다음에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점수 둘 다 높게 나온 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성공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 리치와 다르게 라쏘는 개수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했는데 0이 된 개수가 몇 개인지 보니까 40개가 됐네요. 이거 아까 이게 개수라는 게 있었고요. 용어를 바꿔서. 그러니까 이 얘네들, 이 W 중에 W가 55개거든요, 총. 왜냐면 특성을 55개 넣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0이 든 게 40개니까 이 W 중에 0이 있는 게 40개인 거예요. 그러면은 55개 중에 40개는 0이라서 아예 쓸모도 없어진 거고, 나머지 15개만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해서 모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라쏘는 이렇게 중요한 특성만을 사용하는 모델이다. 왜냐하면은 안 쓰는 건 아예 개수를 0으로 만들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시면은 이제 요약본입니다. 요약본. 특성 공학을 통해서 기존 특성에서 새로운 특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모델은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은 모델이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대적합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에 대해서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모델이 과대적합하지 않도록 해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규제 모델인 리치와 라쏘 둘을 사용해서 규제에 대해서 그 효능을 알아봤고요. 이 규제 강도라는 것도 알아보았고, 근데 이제 그 최적의 규제 강도를 알아보는 과정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특성을 늘려서 과소적합 문제를 해소했고, 규제를 통해서 과대적합 문제를 방지했다. 결론적으로 안정적으로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